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국무장관과 CIA 국장이 어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의 특징은 국정의 방향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 또 팀 구성을 충성파로 모두 교체했다는 것,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북한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대비책 인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해고,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어 CIA 국장의 국무장관 투입, 이것이 트럼프 팀 구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온건 대화론자의 퇴장, 그리고 강경 충성파의 득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바로 5월에 북한과의 회담이 있고 교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란 핵 협정 폐기에 대한 여부가 달려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고 러시아 선거 개입 수사 문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1년여 동안의 인사는 한마디로 chaotic, 혼란스럽고 극적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강요와 보좌관들의 흥망성쇠가 매일같이 계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게리 콘 경제수석의 교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수석인 맥마스터 장군의 퇴장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루머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자신의 팀을 자신의 의지대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파들의 일관된 득세가 과연 국정에 유익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퇴장, 폼페이어의 등장,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중요한 국제 문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삐걱소리는 이미 한참 됐습니다. 틸러슨이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를 moron, 얼간이, 멍텅구리로 호칭한 것은 이미 다 아는 비밀이고 주요 외교 업무에 대한 이견은 한동안 계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표를 낼 것인가 아니면 파이어를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해고 이유에 대해서 different mindset, 우리가 생각이 달랐다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종의 현실적인 목소리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해왔고 파리 기후협약을 지지해왔고 이란과의 핵협정 지속을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사사건건 트럼프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산업의 큰 손이었던 틸러슨 는 사라지고 이제는 미국의 최고 외교수장의 마이크 폼페이어가 등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폼페이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이 잘 맞을 것이고 이것은 국정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생각이 너무 같아서 반론이라든가 이견 제시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도 경계할 일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어, 육사 출신이고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사선 의원인데 그가 하원 의원 시절에 캔서스주 중서부의 보수주의자인데 하원 의원 435명 중에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CIA 국장이 됐고 이제 국무장관까지 승승장구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법관, 정권 교체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도 불사한다. 이런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5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의 강경 일변도의 의견이
트럼프의 강경론과 합해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가 CIA를 맡았을 때나 국무장관을 맡았을 때나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책 위반자 또는 행정가가 아니라 강경 보수주의, 당파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가오는 중요한 국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대북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번 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no concessions, 아무런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는 폼페오의 충고가 전쟁의 위험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 문제, 트럼프는 이 협정이 가장 잘못된 협상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폼페오는 이것이 재앙적인 협상이다 라고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이란과 아이시스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부시가 이란과 알카에다를 연결시킨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문제, 사실은 전 세계가 합의를 하고 서약을 한 환경 문제인데 그는 이 협정이 미국 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 하는 이유로 의원 시절부터 강력한 반대를 해온 사람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새로 등장한 CIA 국장입니다. 지나 해스펠, 62세 여성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CIA 국장이 되게 됩니다. 정보 베테랑이고 CIA 경력이 30여 년입니다. 주로 비밀 공작을 담당해온 첩보 전문가인데 시니어 부시 시절에는 최우수 공직자상을 받기도 했고 CIA 내에서 골고루 존경을 받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큰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을 지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녀가 바로 2002년도 태국에 있는 비밀 시설에서 테러리스트 고문을 지휘했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파기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CIA 국장 자리는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그녀가 청문 인준을 통과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강요로부터 얼간이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의 천하가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3월 14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펜실베니아주 제18지역구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코널 램 후보가 공화당 릭 사콘 후보를 0.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100%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램 후보는 49.8%, 사콘 후보는 49.6%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잠정 집계된 투표의 재검표와 부재자 투표가 아직 집계 중에 있어 당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늘 향년 76세로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주요 언론 등은 오늘 고 호킹 박사의 자녀들이 성명을 통해 부친의 별세 사실을 알리고 그는 위대한 과학자로 삶을 마감했다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체 물리학 등 현대 물리학 연구에 몰두해 블랙홀, 빅뱅 이론 등 20세기 과학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북한과의 역사적 회담을 2개월 앞둔 현재 미 국무부 주요 보직 10석 중 8석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장관 1석과 부장관 1석, 차관 5석, 고문 1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사는 좌 설리번 부장관과 헤더 노홀트 공공외교 및 공무 담당 차관 대행 겸 대변인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다음으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포함해 자신과 언쟁을 벌인 보좌관들을 해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사건 핵심 피고인 폴 매너폴트에게 연방법원이 305년을 교도소에서 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T.S. 앨리스 판사는 어제 피고인 혐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무게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너폴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0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너폴트는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망명 러시아 스파이가 딸과 함께 신경가스에 중독된 데 이어 망명 러시아 사업가가 런던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송환을 요구했으나 영국 정부가 거부한 망명 러시아 사업가 니콜라시 글루시코프는 어제 새벽 런던 남서부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어제 총기 법안을 비토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내 총기상들의 면허 의무 부여와 감독권을 규정한 것인데 주지사는 이미 연방정부의 면허 의무가 있어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 측은 주지사가 선거에서 보수계 득표를 위해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리노이 공립학교 학생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일제히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수업 거부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플로리다 피살 학생 17명을 상징하기 위해 17분간 교실을 떠나 시위에 들어갑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만일 교육청이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공립학교 교육청을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버브 지역의 카제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네이버빌에서 2인조 카제커가 4살 난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를 총으로 위협한 후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28도.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5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한때 약한 비나 얼음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8도입니다.